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1강 기본법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법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인 체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법의 체계라든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처음 보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법은 어디서 만드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법은 국회에서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 삼권 분립이라 그래서 크게 정부라는 게 존재하고요. 자, 그다음에 국회라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법원이 있습니다. 사법부라고 불리는 법원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정부는 법을 자,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또는 집행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 또는 집행을 하는 기관이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자,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은 이런 국회가 만든 법을 통해서 실행하는 법을 어긴 사람들을 판단하는, 법을 해석하고 자 또는 적용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회와 법원이 힘을 동등하게 갖고 있는 삼권분립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보통 그래서 국회를 입법기관이라고 하고, 국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제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법은 자, 국회의원 300명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통과가 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은 아니지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이 법을 공포할 수도 있고, 자, 법을 공포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민법, 형법, 그 다음에 무슨 행정법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는데, 그럼 헌법은 뭐고 법률은 뭐고 명령은 뭐고 규칙은 뭐냐 이렇게 아실 텐데, 자, 들어보셨을 텐데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헌법. 자, 우리나라의 최고법이고요.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보셨죠? 1조 1항에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부터 시작하는 헌법이라는 게 있고요. 헌법 밑에 법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이 법률이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규칙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우리나라 법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법이 최상위에 있어서 최상위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헌법 아래서 법률, 명령, 규칙, 자, 밑에 명령, 조례도 있죠. 조례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규칙, 안 보이시나요? 자, 규칙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헌법 아래에 헌법을 어긋나지 않게 법률이 제정되어야 되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명령이 제정돼야 되고, 명령이 어긋나지 않게 조례나 규칙이 제정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률이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헌법은 누가 만드는 거죠?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자, 국민 의사의 총합을 보통 헌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헌법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 국민들의 의사의 총합을 헌법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법률이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명령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만드는 것들을 명령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대통령이 만들게 되면 대통령령, 그 다음에 총리가 만들게 되면 총리령,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의 기관 중에 또 각부 장관들이 있죠. 자, 장관들이 만들면 부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부가 명령을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시장님, 그다음에 구청장님 이런 분들이 만드는 걸, 또는 시의회, 구의회 이런 데서 만드는 걸 조례 또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시의회, 구의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규칙이 장들이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례나 규칙은 그 지역에만 이렇게 필요한 법이 있을 때, 지역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광기본법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진흥법을 배우시게 되는데,
자, 이런 내용도 배우게 돼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게 똑같은 거예요. 관광진흥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시행령은 약간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정부 기관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지자체의 어떤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만드는 것들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자, 그 정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생각만 가지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가장 헌법이 가장 우선순위에 위에 있지만 헌법을 제외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명령과 조례와 규칙이 존재하고 우리는 자 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시행규칙도 세부적인 내용들도 별표라 그래서 조금은 더 표나 그림 같은 거로 세부적인 내용, 자주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을 또 정리해 놨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배우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배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어떤 것은 외워야 되고 어떤 거는 외우지 않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꼭 해드릴 거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따라오셔도 자 100점은 장담 못 드리지만 제가 자 90점 이상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90점을 넘어버리면 여러분들 관광학개론 2교시에 보는 관광학개론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점수가 40점만 넘게 돼도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법을 좀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보시면 관광기본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관광기본법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5문제 중에 거의 1번에 자, 관광기본법에 관한 내용이 거의 매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된다. 많게는 2문제도 출제되는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관광기본법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것이 출제됐고 앞으로 또 어떤 것이 출제될 예정인지 자,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나왔던 스타일인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관광기본법은 책에 보시면 관광기본법 중요도라 그래서 출제 키워드와 법령의 정보라는 게 보이죠. 자, 보시면 법령의 정보 한번 보실게요. 자, 법령의 정보. 제정 1975년도 12월 31일 날 제정됐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 좀 외워두실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광기본법은 75년도 12월 31일 날 제정됐구나.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전문 16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법률이 16개가 있고요. 법률 조항이 16개가 있고 부칙, 어떤 부과되는 규칙 같은 것이 붙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2021년 6월 23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5년도에 제정이 됐구나. 자, 처음으로 만들어졌구나. 자, 그 다음에 16개의 조항이 있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15조는 또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건 16개의 그 조항이지만 15개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년 출제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자, 과목이 아니라 파트이기 때문에 한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그러면 목적이라 그래서 1조에 나와 있죠. 자, 15년도, 16년도 기출이긴 한데 법은 대부분 목적이라는 게 1조에 존재합니다. 자,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이 법은 자,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라고 해서 1조에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자, 관광기본법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 그 다음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그 다음에 국제회의, 육상에 관한 법률 모두 1조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목적들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목적들을 일괄적으로 다 암기하실 게 아니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관광기본법의 목적과 관광진흥법의 목적은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이유가 거의 비슷한데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죠. 관광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래서 관광기본법의 목적 3개 써놓고 진흥법의 목적을 하나 살짝 넣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광기본법의 목적부터 보실 텐데 관광기본법의 목적 첫 번째는 국제 친선을 증진한답니다. 자, 국제 친선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전한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한다. 네 번째, 자, 건전한 뭐예요? 국민 관광 밑줄 치실게요.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첫 번째는 국제 친선을 증진하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국민 관광 밑줄 치세요라고 한 이유는 국민 관광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법규에 최초로 등장하게 된 게 1975년도에 만든 이 국민 관광 기본법이에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국민 관광이라는 표현 자체가 최초로 나온 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관광 기본법에서 최초로 등장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이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관광 기본법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랑 비교하라 그랬죠?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관광진흥법의 목적이랑 비교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관광진흥법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자, 기본법은 기본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이고 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흥법은 그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진흥법의 목적은 이보다 약간 세부적이에요. 자, 다시 국민기본법은 내용 보시면 국제 친선을 증진시킨다. 자,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넓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국제 친선을 증진시키는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어떻게? 그게 아니라, 자, 국민 경제, 국민 복지 향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넓은 표현으로 이렇게 목적을 잡아놨고, 관광진흥법은 그보다는 약간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지금은 우리가 관광진흥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국민진흥법 목적을 배울 때 다시 한번 관광진흥법 목적을 배울 때 관광기본법의 목적을 다시 한번 보면서 두 개를 다시 한번 비교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여러분들 1조의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약간 추상적인 목적들을 한 네 가지 갖고 있구나라고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국제 친선을 증진하고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관광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조부터는 정부 시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조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일, 정부의 시책이 2조부터 이제 끝에까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부는 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아까 제가 그 수업 시간 초반부에 정부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가지고 법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국회에서 기본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시행하고 강구해야 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거야 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3조부터 쭉 보시면 주어가 정부예요. 정부는 뭐 해야 돼? 정부는 뭐 해야 돼? 정부가 뭐 해야 돼? 보실게요. 일단 넓게. 자, 정부는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정부 시책 나와 있고, 또 3조에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나와서 정부가 수립하라 그랬잖아요. 정부는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연차보고라 그래서 4조에 보시면 정부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5조 법제상의 조치도 여기가 약간 국가는이라고 나왔어요.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6조도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주어가 다른데 여기 5조와 6조 이외에는 다 보시면 정부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5조와 6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시책,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나와 있고, 두 가지 국가가 해야 할 거, 그 다음에
법제상, 뭐 법령상 조치, 법, 뭐 국가 해야 할 것,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뭐 협조, 뭐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정부가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시책 가로 1번 보시면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자 3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수립하라고요? 누가? 자, 수립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부는 이라고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봤더니 정부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정부는 동그라미 치시고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자, 밑줄입니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관광진흥 기반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본 계획을 세워라. 아시겠죠? 자, 기본 계획을 세워라. 몇 년마다 5년마다 세워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대신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자, 기역부터 지읒 총 뭐 9가지 정도 될 텐데 요거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라는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것도 요게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해야 할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뭐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렵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그 문제는 출제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구만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실게요.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내외 관광 여건과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중요한 겁니다. 자, 국내외 관광 여건이라든지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요. 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 진흥을 위한 자, 관광 사업의 부문별 정책 그 다음에 재원 확보 및 배분 제도 개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뭐를 세워라? 기본 계획을 세워라. 몇 년마다? 5년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로 이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요 내용이 들어갔단 말이죠. 과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법이 좀 개정되면서 요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줄. 기본 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 계획은요. 기본 계획은 어디서 확정을 한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국가관광전략회의 밑줄입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자, 기본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기역부터 지읒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 5년마다 수립하되 확정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자, 심의를 통해서 자, 확정시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실게요. 정부는 자, 또 기본 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이라는 걸 세워야 돼요. 기본 계획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시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시행 계획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매년 수립하는 거예요. 자,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세요. 자, 시행 계획은 몇 년마다? 매년 수립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계획은 5년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행하는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기본 계획에 다시 반영하여야 된다라는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두실 거 5년, 매년 요 정도 두 개만 알아두셔도 뭐 크게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것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문제가 2023년도 기출문제 1번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연차보고라 그래서 제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연차보고 해마다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국가기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자,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인 법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가 시행하면 자 시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너네가 만든 법을 통해서 시행을 1년 동안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줄래? 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연차 보고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자, 우리나라 또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정부가 1년 동안 시행한 거에 대해서 국회는 국정감사라 그래서 자 9월 달에 보통 시작을 해서 10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국정감사 기간을 거쳐요. 국정감사라는 거는 정부가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을 자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시행했는지를 감사하는 기관이거든요. 자 그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정부에서 관광기본법이라든지 관광에 관한 어떤 그 내용을 시행한 게 있으면 자 9월 이후에 이렇게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연차 보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정부는 매년 관광 진행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언제까지? 자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밑줄입니다. 자 파란색으로 잘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정기국회가 언제까지?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국회 밑줄, 시작 밑줄. 자, 그러니까 자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요게 어떻게 가지면 이거를 끝나기 뭐 이렇게 바꾸는 적도 있어. 틀린 지문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또 정기국회를 임시국회 뭐 이렇게 바꾸는 적도 있는데 자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자 국회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기국회는 매년 9월 달에 시작한다 그랬고 자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일단 보고를 해야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시행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자 그래서 정확하게 뭐 9월 1일 전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정기 국정감사 기간에 어떤 그 보고에 대한 피드백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자 언제까지? 연차 보고는 언제까지? 자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어디에다 보고해라? 국회에다 보고해라. 아시겠죠? 자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했으니까 시행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국회가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해서 하는 일이 자, 보고를 9월 전까지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까지 받고 9월 달 정기국회 시작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감사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조에 나와 있는 내용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조에 보시면 가로 3번 법제상의 조치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가 제목이 국가는이라고 바뀌었죠. 자 국가는이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주어가 좀 바뀌었는데 국가는 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가로 4번 자 6조에 나와 있는 내용 지방자치단체 협조 나와 있는데 여기가 또 바뀌었죠.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 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바뀐 거 이 두 개 이외에는 다 정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국가는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다른 것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보시면 7조인데 외국 관광객의 유치입니다. 자 누가 하라고요? 정부는이에요. 아시겠죠? 정부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부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첫 번째 해외 홍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자, 뭐 해야 된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해외 홍보를 강화하세요. 자, 그러니까 해외 홍보를 어떻게 하라? 뭐 외국에다가 뭐 어떤 광고를 튼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뉴욕에 가면 타임스퀘어 전광판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국에 대해서 뭐 소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해외 홍보를 강화해라.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두 번째, 그 다음 출입국 절차를 개선해야 됩니다. 자, 출입국 절차 개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해라. 자, 우리나라 공항 같은 경우, 특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출입국 절차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자, 잘 개선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저 같은 경우도 뭐 벌써 뭐 20년 전이지만 해외에 나갔을 때 출입국, 특히 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 막 줄을 서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막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는 막 모뎀이란 게 있습니다. 모뎀. 그러니까 인터넷이 전화 거기다 꼽아가지고 인터넷에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자, 그때 한 사람 입국 심사를 하는데 막 20분, 30분씩 걸리는 거예요. 비행기 한 대가 내리면 거기에 막 400명이 타고 있는데 한 사람당 20분, 30분씩 걸리니까 거기에 들어갈 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그 나라 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그런 경험을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이 나라를 또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절차 개선도 상당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자, 입국할 때나 출국할 때 보시면 그냥 이렇게 컴퓨터로만 스캔해가지고 맞죠? 막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정부는 외국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첫 번째 해외 홍보를 강화해라. 두 번째 출입국 절차를 개선해라. 세 번째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라고 우리나라 법 7조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자 8조인데 정부는이죠. 정부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 교통, 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 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 여건을 좀 조성해라 라는 내용 아셔야 되겠고요. 7번 관광 자원을 보호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정부가. 자, 정부는 관광 자원을 자,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광 사업의 지도 육성. 자, 그 다음에 여기 9번에 나와 있는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요건 한꺼번에 볼게요. 우리가 10조, 11조 한꺼번에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관광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 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기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11조에 보시면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관광 종사자에 해당하는 관광 통역 안내사, 그 다음에 국내 여행 안내사, 호텔 경영사, 호텔 관리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질 향상을 위해서 자 필요한 교육 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부에게 법률로서 요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왜 묶어서 봤냐면 자 보실게요. 자. 과거에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로 8번 10조에 정부는 관광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 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그냥 읽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방금 틀렸죠. 관광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을 시켜라. 자,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라고 했고 자, 관광 사업을 지도 육성해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광 사업은 지도 육성하는 거고. 아시겠죠? 자,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훈련이라든지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섞어서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살짝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광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해라?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라고 나와 있고 자 관광 사업을 지도 육성하기 위해 자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12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국가는 법제상, 재정상,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해라 이런 거 나왔고 지방자치단체는 자 관광에 관광에 관한 국가 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 이외에는 다 정부는이라는 거 반드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에 동그라미 치는 거냐면 관광지입니다. 아시겠죠? 관광지. 자, 우리가 이제 관광진흥법에 배우게 되면 제가 법이라는 거는 결국에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약속이라고 말씀드린 용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렸거든요. 자, 그 이유가 자,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이러면 여러분들 관광과 관련된 거니까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법에서는 관광지 다르고 관광특구 다르고 관광단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기본법에는 관광특구, 관광단지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뭐가 들어있다? 관광지에 관한 내용만 나와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관광지는 좀 넓은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광단지가 조금 적은 개념이고 관광특구는 더 적은 개념이에요. 자, 관광지가 넓은 개념, 관광단지가 조금 적은 개념, 관광특구가 아주 작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관광기본법에는 관광정부에게 관광지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개발해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라든지 관광단지에 관한 내용은 기본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관광특구에 관한 내용을 담았느냐, 담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까 관광기본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서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개발 이렇게 나오면 틀린 내용이죠.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개발은 기본법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자,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필요한 개발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2조의 내용이었고요. 자, 11번 가로 11번 13조의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입니다. 자,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자, 건전한 국민 관광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어디다가 밑줄? 국민 관광의 밑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75년도 12월 23일 날 제정된 관광기본법에 국민관광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 13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관광이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밑줄 하나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12번 14조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자, 관광진흥 개발 기금. 자, 기금 뭐예요? 돈. 자, 돈. 관광을 진흥시키고 개발시키기 위해서 돈을 모아라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법을 만들었어요. 어디서? 국회에서. 그럼 정부는 뭘 한다고요? 집행하고 시행해야 돼요. 법을. 자,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나요? 자,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자, 이 돈을 어떻게 해라? 세금을 걷어서 국가는 자, 국민의 의무 중엔 납세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자, 그러면 세금을 걷어서 이 걷은 세금으로 이렇게 관광에 필요한 기금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물론 기금에 보면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배우시게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해외에 출국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공항을 이용할 때 공항 이용요금을 한 1,000원에서 3,000원, 많게는 10,000원도 냅니다. 1,000원도 내는 경우도 있고 10,000원 정도를 내는데 그거는 출국 납부금이라고 해서 이런 출국 납부금을 모아서 이렇게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쓰도록 해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렇게 조성해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관광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라. 아시겠죠? 그 내용이 우리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장에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뭐해라? 설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모아놔 이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 국가관광전략회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16조에 나와 있죠. 15조가 빠졌죠. 자, 15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 1월 12일 날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15조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배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관광기본법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법령이 이렇게 인터넷에 노출이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15조가 삭제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15조는 삭제가 됐고 16조에 국가관광전략회의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 밑줄 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랑 좀 구분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구분이라기보다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국가관광전략회의 어디서 배웠냐면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3조에
자, 3주에 보시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 그랬단 말이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의 경쟁력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 위해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돼.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업부터 지읒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런 내용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 계획은 어디서? 자,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자,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야 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 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 조정하기 위해서 자, 어디 소속으로? 밑줄입니다. 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자, 계획을 여기 나와 있는 관광진흥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기관이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기관이구나. 뭐가? 국가관광전략회의라는 것이. 아시겠죠? 자, 국무총리 뭐 아시겠죠? 다.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 밑에 누가 있냐면 국무총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대통령제와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나라와 의원내각제를 갖고 있는 나라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자, 이거에 관한 내용까지 뭐 깊숙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통령제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대통령제를 그대로 갖고 오진 않았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제고, 자, 기본적인 의원내각제는 영국의 의원내각제인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모델을 따와서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약간은 변형된 형태의 자,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국무총리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총리라는 사람은 의원내각제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일본이 대표적인 의원내각제 국가거든요. 자, 일본은 왕이 있고요. 일왕이라고 있죠. 자, 일왕이라고 있고, 자, 그냥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일왕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뉴스에서도 보도하고 그랬을 텐데 일왕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그 계속 세속 체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약간은 형식적인 국가의 원수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실제 의원내각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총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원래는 국무총리라는 건 의원내각제에만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가지고 있다. 대신에 대통령 밑으로 둬서 대통령이 과리하거나 사망하게 됐을 때 국무총리가 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렇게 승계받아서 임시 동안 대통령을 직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저기 있죠.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그래서 어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리나 사망 시 과리라는 게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자, 자리에서 빠지는 거. 자, 그럴 때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이외에 국무총리는 사실은 각부를 통할한다라 그래요. 각부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여러 개 한 15개 정도의 어떤 부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나요? 국방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부 이런 부서들이 있어요. 자, 이런 국무총리는 대통령 밑에 있으면서 각부를 통할하고 자,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 됐건 자, 그거 중요하지 않고 자, 우리는 국가관광전략회의라는 건 국무총리 소속으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대통령 소속으로라고 바꾼다든지 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이렇게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뭘 한다? 자, 관광진흥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었고, 자,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죠? 자, 이거 만드는데 대통령이 만든 령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만들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드는데 자기의 명령으로 만들어버리면 국무총리령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막 꽂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보다 상위에 있는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을 주로 뽑아서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원으로 둬 이렇게 명령을 발동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줄 칠 건 뭐예요? 대통령령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많지 않죠. 자, 1강은 자, 특히 관광기본법은 불과 15개 조항, 조항수로 따지면 15개고 16조까지 있을 텐데 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제되는 것도 너무나 뻔한 것들이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또 매년 출제 한 문제, 많게는 2문제까지 출제되는 거니까 자, 첫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와서 관광기본법 자, 배우는 거고요. 관광기본법 1조에는 뭐가 있더라? 목적이 있더라. 자, 목적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다? 자, 정확하게 뭐 3가지 또는 4가지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자,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체에 관한 사항. 이걸 제가 안 했네요. 자, 이거 다시 밑줄 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국제 친선 증진, 국민 경제, 국민 복지 향상, 그 다음에 자, 건전한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아시겠죠? 또는 뭐 5가지라고 해도 되겠네요. 관광 진흥의 방향과 시책을 정하고 국제 친선을 증진하고 자, 그 다음에 국민 경제와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전한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해라 라고 해서 1조의 목적이 나와 있다는 거 목적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조부터 이제 정부의 시책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자, 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기업부터 지읒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돼 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기본 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서 자,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정부는 기본 계획뿐 아니라 매년 시행 계획을 이렇게 매년 수립해야 돼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조에 나와 있는 연차 보고 정부는 자, 언제까지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어디에다가 국회에다가 자,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제상, 재정상, 행정상 조치는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6조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요거에 나와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제 다 정부일 텐데 자,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거 뭐라고요? 자, 첫 번째 해외 홍보 강화, 출입국 절차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시책 강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 정부는 관광 여건의 조성을 위해서 자,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광 자원을 보호해야 된다. 관광 사업을 지도 육성하는 거예요. 자, 관광 종사자를 지도 육성하는 게 아니라 관광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자, 관광 사업을 지도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와 11조 약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사업을 지도 육성해야 된다.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나와 있는 교육 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고 관광지를 지정하고 개발해라. 그러니까 관광단지, 관광특구에 관한 내용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해라 라는 거 국민관광이라는 표현이 1975년도에 만들어진 이 관광기본법에 최초로 등장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해라. 돈을 좀 모아놔라. 그 다음에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자, 누구 소속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자, 과거에 기출문제들 1번에 대부분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번부터만 쭉 풀어보셔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1강 뭐 간단하게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가 그 관광 법규에서 가장 양도 많고 또 가장 어렵죠.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특히 관광진흥법 처음부터 다 디테일하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먼저 한 번은 그냥 슬쩍 듣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구나라고 정도만. 그러니까 멀리서 한번 보는 거예요. 법을 멀리서 봐서 아, 이런 내용이 한 이쯤에 있었지라는 것 정도만 배우시고, 첫 번째는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거나 복습을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70% 정도가 출제되는 파트를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자, 고생하셨고, 자, 다음 시간에 관광진흥법부터 여러분들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